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어논리 공개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입시 전형이라든가 대비법이라기보다는 실제 여러분이 언어논리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도 경찰대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됐죠. 일단은 제 3월 시간표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그 편입, 김행편입 영어 1타 아주 유명한 영어 쌤이시죠. 정병권 교수님하고 콜라보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병권 교수님이 지금 월수금 강남 편입연고대 전문관 건물이죠. 단과 소속입니다만 월수금 오전 저녁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영어인데 3번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언어논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어논리는.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 시간에 현강에선 진행을 합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는 학생은 이렇게 콜라보로 여러분이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제 소개인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전공은 이제 정치 외교학 전공입니다. 제가 그 경찰대라서 헌병장교 복무라는 걸 제가 참 오랜만에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헌병은 이제 군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죠. 물론 언어논리 수업이 뭐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랑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찰대 주변 학생들한테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2012학년도부터죠. 편입 논술 연대 그리고 그 이후 고대까지 합쳐서 11년째 김행 편입에서 합격생 그리고 수강생 매출 등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검증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서는 지금 현재는 그 3월 입고 예정인 것이 3월 입고 예정인 것이 이제 경찰대 언어논리 기본편 이론이고 그 이후는 이제 차차 입고될 것 같아요. 입고시킬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 수업의 특징 중 하나죠. 모든 수업은 교재로 진행한다라고 보시고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 경찰대 편입 전형에 대해서 학교에서 직접 공지를 낸 겁니다. 일단 시험 날짜가 중요하죠. 12월 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 편입 시험이 다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 전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죠. 그리고 실제 그 입시 요강이 다른 편입과는 다르게 좀 일찍 납니다. 참 고맙기도 하죠. 이럴 때는 보통 입시 요강은 늦게 나오는데 그 경찰대 신입학이 있기 때문에 신입학 공고가 4월달 나요. 그때 동시에 내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리고 언어논리는 제가 오늘 수업을 합니다만 실제 이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입시 요강 발표할 때 발표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언어논리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많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할 겁니다. 총 50명을 모집하는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편입은 지금 25명, 그죠? 나머지 25명은 재직 경찰관이죠. 자,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 제도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나오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서류 전형 성적 걱정할 거 없죠. 그냥 합불입니다. 요때 뭐 올 A 플러스 학생은 조금 아쉽겠지만 통과하면 되면 된다. 그죠? 그리고 2단계가 필기시험이다. 그죠? 요게 지금 핵심이죠. 편입 영어 언어논리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단계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인데 요 체력검사만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면접, 그죠? 그래서 채점은 그 필기시험이 60점 들어가요. 60점. 그리고 체력장이 20점 들어갑니다. 뭐 신체 적성은 점수로 반영이 되지 않고 합불 자료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20% 들어가서 총 100점 만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영어랑 언어논리는 배점이 같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30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크게 어렵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생은 그렇게 결정이 된다. 영어에 대한 것은 발표 났죠. 40문항에 60분. 근데 그 언어논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 안 났고 이때가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그 학교가 발표했던 흔적은 여기 있죠. 인문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에서 폭넓은 분야 그리고 사실적 그리고 추론적 그리고 비판적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거 삐딱삐딱 하나 그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 지금 학교가 발표한 내용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언어 논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비문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자, 언어 논리 대비법 일단 학습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레벨 크게 보면 레벨 1, 2, 3, 5까지 5단계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정밀하게 보면 6단계, 7단계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이 3월 달이니까 5단계로 보시면 돼요. 자, 논리의 기본은 이제 패턴입니다. 지금 그 문제 패턴을 우리가 몇 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3대 영역이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그리고 각 그 영역마다 세부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영역은 두세 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레벨 4는 4단계가 그 사실, 추론, 비판 플러스 이제 응용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확장 영역인데 크게 보면 그래서 네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논리의 기본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논리의 기본은 사실적 논리 그리고 추론 논리가 첫 달, 둘째 달은 이제 비판적 논리, 논리 확장 이렇게 둘째 달 총 8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세부 영역은 다시 있다 또 보겠죠. 그 논리의 심화 이거는 이제 주제편입니다. 그 학교에서 발표했던 주제 영역은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예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냥 기출이죠. 기출은 경찰대가 첫 해인데 무슨 기출이냐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출은 언어 논리란 이름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의 실전 이거는 모의고사겠죠. 논리 완성 이거는 이제 직접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금 3월 달을 대상으로 지금 예정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 일단 무조건 이론편 이거부터 들어야 되죠. 기본 구조 패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용 쟁점 그리고 이제 기출 고난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직접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기출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조금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는 잠깐 뭐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서 이런저런 언어 논리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실 텐데 자 언어 논리라는 이름으로 요런 이름으로 아예 제목이 같습니다. 국어로 안 돼 있죠? 여러분 언어 논리 국어가 아니에요. 국어가 다릅니다. 경찰대학교 1차 시험이 지금 현재 신입학기 국어 과목이 있습니다. 그 국어 과목은 45문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약 절반 좀 세어보니까 약 절반 정도가 순수 국어입니다. 자, 시, 뭐 소설, 수필, 그리고 고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이죠. 그거는. 근데 지금은 언어 논리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 소설, 수필 나오지 않고 물론 문학 이론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죠. 그건 문학이 아니라 문학 이론 쪽이니까 비문학 쪽이죠. 그래서 언어 논리인데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이제 외시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2004학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행시, 국회제, 입법고시 그러죠. 여기 2005년도부터 그죠. 그죠. 얘들은 이제 PSS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공직 적성 시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민경채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 이게 이제 5급에서 이제 그 경력자 채용 시험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2011학년도부터 도입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7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7급은 이제 2015학년도에 확대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직 7급 공무원, 7급 공채도 들어갑니다. 그 7급 공채도 요거는 이제 국가직인데 요게 2021학년도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시험이 전부예요. PSS는 보통 이제 행시 외시를 말하는 건데 입법고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중 5급 공채라고 알려져 있죠. 이 시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이제 기타 보실 것은 리트 시험이라고 있죠. 리트 시험은 이게 그 법학 적성 시험의 줄임말이 로스쿨 들어갈 때 뽑고 로스쿨 입학 시험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로스쿨 자격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과목 중에 이제 언어가 있고 추리 논증이 있는데 여기는 언어 논리로 안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여기 골고루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찰대가 있죠. 경찰대 신입학 시험. 경찰대 신입학 시험에 이제 1차 시험에 보면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국어 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왔죠. 여러분이 수능 비문학에도 비슷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여기서 비문학만 포함시키면 되겠죠. 속에 있는 비문학. 그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래서 이 연도 보세요. 그죠? 리트도 2008 학년도부터 시작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 구조 공부하는 이제 요령입니다. 사실적 언어, 추론적 언어, 그리고 비판적 언어, 논리 확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부 영역 보시면은 자 사실적 언어는 이제 아까 주제 찾기 같은 거죠. 제목 찾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 틀린 거 맞는 찾기, 세부 내용 그죠. 그러니까 추론적 언어는 이제 A 입장이고 B 입장이 있어요. A 입장을 B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 입장이고 B 입장이 있는데 A를 B에 적용시키는데 보통은 이제 둘 다 입장이면은 평가로 갑니다. 서로 충돌되고 싸우고 난리 나겠죠.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는 평가로 가는데 근데 A 입장을 B에다 접목시킨다고 뭐냐면 B는 보통 사례 예시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추론적 적용 설명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쭉쭉 가다가 제시문 속에서 A 입장, A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B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에다 빈칸을 딱 쳐버려요. 거기 뭐가 들어가니? 라고 묻는 빈칸적, 그죠? 추론적 빈칸, 그래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논리에 가면은, 이제 전제와 결론, 이제 형식 논리학 같은 거죠, 그거는. 그죠? 결론이 타당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는, 그죠? 전제가 맞다면 결론은, 이렇게는 묻는 거, 전제와 결론. 그 다음 옹호와 반박,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옹호와 반박 타당 부당이죠. 갑을 논쟁 벌일 때. 그 다음에 여기 평가형 비판이야. 빈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빈칸 구분하세요. 그냥 빈칸이 무조건 같은 빈칸이 아니고 여기 빈칸하고 여기 빈칸 좀 다릅니다. 여기 빈칸 달라요. 그래서 추론적 빈칸은 이제 내용의 논리의 흐름이고 평가형 비판은 타당 부당에 대한 논쟁이 주로 나와요. 논쟁이 입장과 입장의 대립이요. 입장과 입장의 대립이니까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추론적 빈칸은 그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의미다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한 주씩에서 요 논리 구조만 갖고 요거 갖고 이제 한 달, 그죠? 그리고 스텝 3, 4가 두 달, 이렇게 해서 총 두 달, 8주 과정입니다. 논리 확장은 이제 응용입니다. 개념이 확장되거나 형식이 확장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이 확장, 형식이 확장, 그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 사각형이 좀 삐딱하네요. 이쁘게, 그죠? 오케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전제와 결론 좀 어렵습니다. 옹호 반박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 좀 중급인데 사실적인 도 괜찮 쉽습니다. 쉬워요. 특히 뭐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출제는 많습니다만. 자, 그리고 오늘 쟁점 구조는 뭐냐면 주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문은 문사철, 그죠? 문사철인데 이 문사철 문화가 아니고 문학입니다. 문학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로 가긴 한데 문학으로 보셔요. 그죠? 문사철인데 문학 자체는 안 나올 것이고 문학 이론이 나오겠죠. 문학 이론. 그죠? 문화는 예술 쪽에 가니까 스텝 잘못 들었습니다. 자,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이 문화는 문화 예술할 때 나오는 것이고 자, 국제 요즘에 한참 뭐 국제 분야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그죠?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인데 이제 과학사가 좀 잘 나와요. 특히 생물의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피셋 같은 빈출 문제 보시면은 기출 문제 보시면은 화학보다는 생물의학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리 천문도 때문에 나옵니다. 화학이 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리고 예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술사, 예술 이론 그리고 문화 여기가 문화가 들어가죠. 문화 그죠? 여기서 문화가 들어가죠. 문화 그죠? 문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 학교가 발표했던 내용들이죠. 오케이. 그리고 세부 영역 물론 제가 덧붙인 겁니다. 자, 언어 논리 기본 구조 세부 내용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이 얘기 다 하고 있으면 너무 길어요. 오늘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그죠? 사실적 논리 소개, 핵심 내용 분석, 그 세부 내용 분석 아까 방금 본 내용이죠. 요 두 가지가 세부 내용 있다. 그리고 자 추론적 논리 안에 가면은 여기까지가 첫 달 수업입니다. 3월달 수업이죠. 추론적 빈칸 있고 적용 설명이 있다. 그죠? 빈칸은 그냥 빈칸하고 자 그죠 평가형과 추론적 빈칸을 구분해야 된다. 그 평가의 논리 속에는 전제와 결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형 비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추론적 빈칸이야 응용이라 보시면 되고 옹호와 반박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확장 이건 응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확장되거나 그리고 형식 확장되거나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대표 문제 하나씩 볼까요? 오늘 수업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다라고 보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파일은 지금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 파일 PDF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요 출제는 여기 나와 있죠?
그 경찰대 신입학 국어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자, 언어논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별도로 뽑았고 그 중에 사실적 언어논리 속에 나오는 핵심 논지 분석 관련된 자, 질문 보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핵심 논지입니다. 질문이 어디 갔나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대표적인 그죠? 핵심 질문 보통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윗글의 논지 그죠? 주제 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건 좀 지우고 볼까요? 그래서 그 사실적 논리 제가 언어 논리 이렇게 하는 사실적 논리 언어 논리죠. 라고 하는 문제의 특징은 이제 표현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의 내용, 그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부 항목이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핵심 주제 찾기, 그죠? 핵심 내용, 그죠? 이게 표현상에 보면요 이렇게 물어요. 논지는 그죠? 뭐 주제는 이렇게 잘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은 이렇게 좀 물어요. 그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주로 거다. 두 번째 세부 내용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데 세부 내용은 말 그대로입니다. 틀린 거 맞는 거 찾기. 그죠? 일치형과 그죠? 그리고 이제 불일치형 이렇게 두 개를 보통 나눠집니다. 자, 둘 다 난이도가 무지 쉽습니다. 이게 가장 난이도 최하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 제시문 속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의 추론해야 돼. 이거는 최하는 아니고 하.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함정을 팔기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부분의 일반화 오류. 부분의 일반화 오류. 분명히 나오긴 나와. 그죠? 분명히 제시문 나오긴 나와. 그죠? 그런 답이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함정은 나오고 그렇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제목이죠. 이거는 이제 핵심 내용 찾기죠. 자, 우리는 그 독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독해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판서가 길기 때문에 뒤에 제가 해설에 붙여놓은 자료를 대신할게요. 독해법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제시문서 5원칙, 그죠? 제시문서 5원칙.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독해는 모든 수업의 기본 오브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독해 5원칙, 그죠? 제시문서 5원칙. 첫 번째 단락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락과 논리적 관계. 명심하세요. 이런 글쓰기 기본 단위가 단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추적. 우리가 독해할 때도 역추적. 그죠? 단락별로 간다. 두 번째 단락이 한두 개가 아니죠. 단락과 논리적 관계. 세 번째 제시문 요지를 밝히라. 요 세 가지 1, 2, 3는요. 여러분 반드시 자문자답을 꼭 하세요. 혼자 읽어 나가면서 이 단락 무슨 내용이지? 이 단락은 무슨 관계지? 앞엔 정신 주장인가? 예반인가? 재반인가? 병렬식인가? 병렬식 주장 1, 2, 3, 4인가? 아니면은 절차적 구조의 순서 1, 2, 3인가? 등등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 제시문 전체 도대체 무엇 말하고 있지? 이 필자는 무엇 말하고 있지? 자, 전체 주제 찾기. 제시문 여러 개면 어디까지 가죠? 제시문과 논리적 관계까지 해서 요 1, 2, 3, 4까지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5 요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키워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석을 할 때 말 길게 하지 마세요. 혼자 막 정리할 때 있잖아. 길게 하면 그건 잘못 모르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는 것은 키워드 한두 개로 정리가 탁탁탁 돼야 돼. 속도전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요? 그럼 키워드가 뭐니?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키워드 분석 원칙에 대한 자, 우리가 키워드라는 것은 많이 들었죠. 근데 무엇이 키워드일까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논제 연관성. 자, 중요한 놈 옆에 붙으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핵심 관계자라는 것은 아주 권력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논제가 이 질문의 주인공이죠. 그 논제랑 밀접한 단어들, 논제 연관성. 두 번째 빈출.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쓰겠죠. 최소 두 번만 나와도 일단은 키워드 후보입니다. 세 번째 강조 현저. 반드시 매우 아주 가장 이런 어떤 강조 수식 없구나. 강조성을 띄고 있는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뒤에 나온 것은 키워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뜬금없이 뭔가 툭 튀어나오면 갑툭튀 같은 거. 갑툭튀가 무조건 갑툭튀가 키워드인 것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뭐 남녀 차별, 불평등,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등등 나오다가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그럼 정의라는 것은 뭐 평등, 불평등에 나오다 갑자기 갑툭튀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지? 이럴 때는 그 뭐야, 그건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개념어들입니다. 뭐 구조적 독해 여기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논술에서 보는 거랑 일반적인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병렬식 구조 하나 더 있는데 빠졌네요. 병렬식 심층적 절차적 하나는 뭐냐 저기 설명적 구조가 있습니다. 설명적 구조. 설명적 구조가 있어요. 설명적 구조.
설명적 구조. 설명적 구조 말 그대로입니다. 설명형. 그러니까 우리 개념 설명이 많아요. 이거 박스가 이쁘게 돼야 되죠. 이거 설명적 구조. 설명적 구조. 오케이.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순서 관계, 이거 뭐야. 그 병렬식 구조 첫째, 둘째, 셋째니까 대꾸 관계죠. 심층적 구조는 뭐죠? 주장, 예반, 재반, 충돌 관계죠. 절차적 구조는 뭐 작동 원리, 과학기술 지문. 대부분 과학기술 지문. 주로 과학기술, 그죠? 주로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여기 주로 잘 나와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론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이렇게 순서가 안 맞아버리면 다 오답이죠. 설명적 구조는 주로 뭐냐면 개념 설명 같은 거예요. 개념 설명문 설명. 주로 이제 설명문 같은 게 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문학이 좋아하는 문제죠. 자, 그리고 요 두 가지 공식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제시문 분석 5단계, 키워드 분석 5원칙 기억하시고. 자, 일단 그것만 기본으로 보시고 단락별로 독해 나가면서 잠깐 같이 보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2020 경찰대, 그죠? 국어 문제. N화 비문학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웃으면 자신도 따라 웃게 되는 경험한다. TV 시트콤에서 재밌을 만한 장면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것도 이를 통해 웃음을 유도하기자. 키워드 나오죠? 벌써 웃음이죠? 왜? 빈출. 2번 이상만 해도 빈출인데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죠? 보세요. 웃으면. 그죠? 웃으면. 박스가, 그죠? 웃으면. 웃게 되는. 이 박스를 이쁘게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웃음소리. 웃음소리. 또 없나요? 2번만 나와도 또 하면 웃음. 그죠? 4번 나왔다. 이 정도는 키워드, 오브더 키워드예요. 자, 그런데 이 키워드인데 화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죠? 프린트물 갖고 있죠.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거 뭐야? 쟁점이라 그러죠. 첫 달러는 쟁점입니다. 쟁점인데 이 쟁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about를 보시면 돼요. 영어의 about. 무엇에 관한 글이다라는 거 일단 그부터 파악하세요.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웃음인데 그냥 웃음이 아니죠. 따라 웃기. 그죠? 따라 웃기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은 남이 웃을 때 같이 웃는데 이거 왜 같이 웃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웃기에 대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 웃기. 그죠? 따라 웃는 현상. 그죠?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는, 그죠? 그게 핵심이다. 그냥 웃음이 아니다. 이럴 때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정도의 변별력은 본인도 스스로 갖춰야 된다. 박스 오늘따라 잘 안 되네요. 그죠? 오케이. 됐다. 동그라미 되죠. 이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자들은 벌써 감이 오죠? 뭐요? 이거는 견해 1이겠죠? 그럼 어느 순간 견해 2가 나올 겁니다. 타인이 따라 웃게 되면 웃는 것은 우리의 내 웃음소리에만 반응하는 웃음 감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거는 뭐요? 요 자체는 두 가지식적 구조입니다. 웃음 감지 영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주장, 그죠? 주장. 견해에 대해서 주장이 나왔죠. 그들은 청각신호에 담당하는 내 영역 어딘가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다른 사람이 합봉할 등따라 합봉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그들 갓을 따르면 등등 해서 뭐요? 웃음 발생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따라서 웃게 된다. 따라 웃기죠. 그 쟁점이 따라 웃기니까 따라서 웃게 된다라고 결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죠. 이렇게. 주장과 근거로 구성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견해 1에 대한 건 필자의 견해가 아니죠. 조심하실 것은 요 말한 주장과 근거는 견해 1에 대한 그죠? 견해 1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실제로 2차 프리드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의 웃음을 유발하는 뇌 영역이 존재하며 그거 자극을 하게 되면 웃음을 유발한다는 내치 발표했고, 자 보세요. 자, 그 프리드가 나오고 그의 동료 신경외과가 나오고 로체스터 의대 신경방사선과에 있는 딘시바타 교수 팀도 나오고, 그리고 웃을 때 녹음한 들려줬을 때 등등등 해서 뭐야, 그 결과 웃을 때 등등, 그죠? 밝혀졌다 해서 이건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누구에 대한 예시죠? 그 견해 1에 대한 예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단락별 논리적 관계. 이거는 이제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할까요? 견해 1, 그죠? 이거 박스가 오늘따라, 그죠? 견해 1 해서 제가 박스가 이뻐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이뻤다, 그죠? 그 견해 1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 첫 번째 뭐라고? 맨 앞에는 쟁점이라고. 무엇에 관하여, 그죠? 쟁점이라고. 이렇게 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분석을. 쟁점. 그죠?
그리고 거기다 견해 1, 견해 1에 대한 예시. 그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웃음, 유발, 역류, 지목된 전두엽은 사회적 행동이나 등등 해서 그 추가적인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논증이죠. 그들 연구니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딴 얘기 아니죠? 그들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부연 논증. 그죠? 부연 논증. 추가적인 논증. 부연 논증. 그렇지만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뭐 그렇지만 나왔네요. 그렇지만 주의하죠. 그렇지만 역접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누가 얘네들은 그죠? 뭘 한대요? 그게 말이야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죠? 아까 왜 생리적인 반응이라 그랬죠? 전두엽 어쩌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두엽, 신경과학자 그러니까 신경외과 이런 애들 많이 했죠. 의사들이. 얘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신호다. 그죠? 자, 크게 구분하세요. 이제는 나오죠? 이제까지는 뭐 전두엽 내의 연구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근데 알고 봤더니 사회적 관계의 문제다. 분석했더니만 그는 이어지고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하고 빨간색 영역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요? 그러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장 2다. 견해 2다. 그죠? 주장 2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가. 그죠? 주장 2다. 언제는 박스가 이쁘고 언제는 안 이쁘고 그러네요. 컴퓨터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뭐 우리 구체 낼 때는 밑에 막 그래 틀린 거 맞는 거 찾기 할 때 사람 이름 바꿔놓습니다. 그 아주 그 조잡한 문제들이긴 한데 그런 건 뭐 나오면 맞추면 되죠. 그냥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찾으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기억합니까? 빠르게. 그죠? 그래서 등등등인데 뭐 농담 등등 예시들입니다. 그죠? 농담 등등. 자, 그런데 얘들이 하는 것은 자, 그죠? 그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그죠?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웃는 것이지. 이거 왜 그래? 자,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웃는 것이지. 자, 농담을 주고 받아야만 웃는 것은 아니다. 내용 때문에 즉 전두엽 등등 해서 아까 웃음 감지 영역 그랬잖아요. 웃음 감지 영역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할 때 공감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는 거다 이 뜻이죠. 대화 자체 그죠? 대화 자체 그죠? 오케이. 웃음이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적 신호라는 사실은 웃음의 성격이나 빈도가 이성관계 있느냐 동성친관계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죠? 상대방 그죠? 이성이냐 동성이냐 등 상대방 그것뿐 아니죠. 같은 이성 동성이다 해도 누구랑 뭐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별거 아닌 갖고는 막 웃잖아요. 같은 얘기다. 그죠? 이성과 대화할 때 남성은 여성을 웃기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이 또 남성 여성에도 나오네요.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이 웃는다. 이거 일종의 우리가 뭐 호응을 좀 더 잘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단락은 주장 2고 이 주장 2에 대한 이제 근거입니다. 그죠? 앞에 그 흐름이 똑같죠. 이 근거죠. 박스 하살표가 이거 근거죠. 그죠? 근거입니다. 근거. 예시죠. 예시. 앞에 그 주장 1에도 이런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죠? 이것도 부연 논증이죠. 부연 논증. 그죠? 추가적인 그죠? 부연 논증이다. 박스가 잘 안 되네요. 오늘따라 컴퓨터가 반응을 잘 안 하네요. 자, 웃음이 남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조연 남녀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죠. 이성이나 동성 친구 혹은 낯선 사람과 한 방에 들어가게 한다. 등 로맨틱 등등 해서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은 여성들은 전혀 알지 못한 남성과 함께 영화를 볼 때 더 크게 웃는다. 그죠? 혼자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점점 잦아들었다. 그죠? 남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죠? 가장 크게 웃었고 그죠? 등등등등 작았다. 오히려 남자는 남자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크게 웃는다네요. 그런가요? 글쎄, 그죠? 그 남자도 그 남자 나름일 것이고 여자도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재심 그렇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 흐름이 논리 구조 찾아볼까요? 자, 첫 단락은 뭐였죠? 그 쟁점이 나왔었죠? 뭐 이렇게 또 둘째 단락은 이제 주장원이 나오죠. 주장원의 근거가 나오죠. 뭐 입장 어떤 학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추가돼 갖고 뭐 부연 논증까지 쭉쭉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몇째 단락인지 뭐 쭉 가다가 뭐 다섯 단락 번호 넘버링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없는 걸로 하고 갈게요, 그죠? 넘버링은 단락 번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주장 2가 있죠.
주장 2가 있고 역시 그리고 이렇게 됐죠. 주장 1, 2 내용만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건 따라붙기다, 그죠? 따라붙기다. 요거는 뭐죠? 우선 감지 영역. 우선 감지 영역이 있다, 그죠? 영역이 있다, 영역. 즉 뇌의 작용이다, 그죠? 생물학적 영역이다, 그죠? 우리가 이성 감지 영역 이런 게 있듯이 뭐 그죠? 우선 감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 현상이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인간 관계의 문제다, 그죠? 관계. 이거는 사회적, 그죠? 활동의 문제다. 그죠? 다르죠? 다 됐죠? 자, 질문 볼까요? 그래서 다음 중 제목 대하수 웃음의 증상. 자, 웃음의 증상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게 이제 위치의 오류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쟁점이죠. 주제가 아니고 증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쟁점입니다. 쟁점. 질문은 쟁점을 안 물었죠. 이거는 주장을 물었죠. 그래서 위치의 오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양한 이해, 맞죠? 정확하게. 너무 많은 다양한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굿. 그죠? 답이다. 그죠? 자, 남녀 웃음 반응 차이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래요? 부분의 일반화. 그죠?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부분의 일반화 오류. 나오긴 나와요. 근데 끝에 살짝 나오죠? 끝에 누구 입장? 그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남녀 여기서, 그죠? 여기서. 남녀, 그죠? 남녀 사례 나오죠. 남녀 사례, 부분의 일반화 오류. 두 번째 입장과 관련되고 있다. 이게 부분의 일반화 오류. 대표적인 부분의 일반화 오류. 그죠? 남녀는 부분의 일반화 오류다. 그죠? 그 오류의 대표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웃음 유발과 웃음 감지의 상관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웃음 첫 번째 입장이죠. 견해원이죠. 견해원. 그죠? 이게 그죠? 이거는 견해원이죠. 주장원이죠. 그죠? 원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죠? 이거 견해 2에 해당하는 거죠. 다 부분의 일반화 오류죠. 우울증은 아니죠. 논점 이탈입니다. 답은 2번. 답은 2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뒤 해설 상세하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죠? 해설 특징, 이렇게 보시면은, 제 해설 특징이죠. 단락, 이게 1, 2, 3, 4로 단락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병렬식 구조 중에 하나죠. A 견해, B 견해 싸우는 거죠. 견해 1, 견해 2. 병렬식 그럽니다. 대꾸 맞춰서. 병렬식의 특징은 대꾸다. 그죠? 대꾸다. 이렇게 대꾸 맞춰 돼 있죠? 대꾸 돼 있죠? 병렬식 구조의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 하나씩 다 선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위치의 오류,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답이죠. 그리고 부분의 일반화, 그죠? 이거는 어떤 특정 견해를 전체로 보는 거죠. 논점이 나오지 않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사실적 언어의 세분형이 조금 취하긴 한데 이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또 꼴대가 있습니다. 5급 공채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행정고시 1차 과목, 예전에 치면 행정고시 1차 과목, 그죠? 자, 다음에서 알 수 있는 거 일치문제 뭐였죠? 보통 이제 알 수 있는 게 좀 더 많긴 합니다. 알 수 없는 게 좀 더 어렵죠, 사실. 알 수 없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은 그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 협약 거버넌스 일반입니다. 벌써 우리는 제시문 구조는 벌써 보이죠? 자, 이런 식의 구조는 반드시 이거는 병렬식이죠. 병렬식. 왜? 이게 정점인데, 자, 이 첫 단락이 정점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about입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노동기준 협약에 관한, ILO 협약에 관한 기준들인데, 그 세 가지 나온다고 말했죠. 핵심 협약, 이름까지 말했는데, 보통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세 가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이 엉터리가 되죠. 그럼 엉터리 아닐 거니까 나오겠죠. 우선 핵심 협약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핵심 협약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나오게요? 핵심 협약, 그죠? 그 밑에는 거버넌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협약 나오죠. 병렬식, 맞아? 우리나라 상황, 그죠? 이거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상황. 이렇게 보면 되죠. 아주 글이 쉬운 글이다. 이런 것들은 팩트만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핵심 협약, 그죠? 핵심 협약은 1998년 노동에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간 4개 원칙이 나오네요. 무슨 선언에서 4개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등 원칙에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그죠?
IL은 각국이 비준한 핵심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감시 감독 체제를 갖추고 있고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는 미비준 이와 등등에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누구 미비준 그죠? 핵심 협약에 뭐가 있다? 보고 제출 의무가 있다. 왜 가입 안 해? 왜 체결 안 해? 그죠? 자, 거버넌스 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 관련 협약으로 이런 건 멀쩡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보세요.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선언들, 자, 느낌이 오죠? 사회 정의에 관한 선언들. 앞에 뭐였죠? 이런 그 4대 원칙. 그죠? 4대 원칙, 기본 원칙, 그죠? 4대 원칙. 노동에 관한 4대 원칙 잘 보. 노동에 관한 4대 원칙입니다. 노동에 관한. 요거는 뭐요? 요거는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그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요거는 노동에 관한, 이건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그죠? 내용 자체를 뭐 암기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용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감독, 고용정책, 노동정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 협약 때 회원국에 별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과 외교 협약을 통해서 거버넌스 협약. 자, 보고 의무 없다. 그죠? 오케이. 차이점을 찾으세요. 없다. 그죠? 요거는 보고 제출 의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죠? 가장 큰 차이점. 구체 내용도 뭐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죠. 일반 협약, 핵심 협약과 거버넌스 협약 제외한 ILO 노동 기준에 관한 모든 협약.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오케이. 앞에 두 개 나오는 제외한 모든. 됐죠? 다시 앞에는 무슨 4대 원칙에 관련된, 두 번째는 정의에 관련된, 선언 관련된 그거 보고 의무 있는 거 핵심. 핵심이니까 더 우리가 핵심 더 무거우니까 의무가 있겠죠. 그죠? 거버넌스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죠? 일반 협약, 그죠? 이거는 그거 두 개 뺀 나머지 모든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이다.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쉬워요. 법은 이제 헌법, 법률, 명령, 그죠? 규칙이 나오잖아요. 점점 밑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그죠? 등등등 뭐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우선 적용될 수가 없죠. 얘는 힘이 없으니까.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등등 했어요. 그래서 땡땡 비준한 것도 있고, 비준한 건데, 아동, 노동, 금지, 그죠? 어디 갔어? 자, 아동 노동 이거죠. 아동 노동 금지 원칙 및 차별 금지 원칙 관련된 얘는 그러면은 이 비준이니까 이게 뭐 관련된 거예요? 아동 노동 어디 갔어? 아동 노동이 어디 갔어?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아동 노동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차별 금지 여기 있죠. 그럼 뭐야? 말 바꿔야 되죠. 핵심이다 이거는. 그죠? 우리는 핵심 관련된 협약을 비준했고 2021년 2월에는 결사 자유 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적 진행 중이다. 결사 자유 원칙도 위에 있네요. 그래서 결사 자유 원칙은 비준 중이다. 그죠? 이것도 있다. 그죠? 지금 비준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누구 쪽이 핵심 쪽이다. 그죠? 핵심 쪽이다. 자, 그리고 거버넌스 협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여기는 거버넌스라고 말했는데 그 위에서는 거버넌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죠. 그리고 말만 바꿨을 뿐이죠. 앞에는 핵심, 밑에는 거버넌스. 그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핵심은 이렇게 비준했고 일부는 진행 중. 거버넌스 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 모두 비준. 그죠? 모두 비준. 하나 제외하고. 또 100%는 또 아니네요. 그래서 비준된 협약, 핵심 협약과 관련 일반 협약은 대부분 비준. 핵심 협약된 건 대부분 비준됐다네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알 수 있는 거 물었죠? 자,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 모두 비준하였다. 그죠? 아니죠. 왜냐면 이 고용정책 협약은 이거 거버넌스 관련된 건데. 거버넌스 관련된 거죠. 거버넌스 협약은 하나 빠졌죠. 지금 하단. 그죠? 하나. 그죠? 하나 빠졌죠.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 빠졌다. 그죠? 근데 여기 모두 이거 보통 모두 나오면 일단 틀렸죠, 사실은. 근데 왜 틀렸는지 확인해야 우리가 찜찜하지 않죠. 가끔 모두가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틀렸고, 그죠? 자, 우리나라는 매년 ILO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관한 협약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해서 보고 제출해야 된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강제노동 금지 원칙 관련 협약, 요거는 뭐요? 핵심 협약이죠, 핵심 협약. 그죠? 강제노동, 그죠? 핵심.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는 자, 그 보고서라는 말 딱 뜨는 순간 뭐요? 이게 핵심이냐, 거버넌스냐, 그죠? 핵심이냐, 거버넌스냐, 그죠? 보고서는 핵심에만 들어갑니다. 핵심에만. 이건 핵심에만 들어가죠? 그죠? 핵이다, 그죠? 그래서 일치, 맞죠? 제출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대해서 아직 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비준한 것은 여기 아동 노동 금지 그리고 결사 자유 원칙 진행 중이고 강제노동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직은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 제출 핵심이니까. 자, 3번 우리나라에서 답은 2번이죠. 2021년 2월 비준 절차 진행 중인 협약은 아까 2021년 2월 결사 자유 원칙 그죠? 2021년 그 결사 자유 원칙이 어디 갔어? 결사 자유 원칙 어디 갔죠? 결사 자유 원칙 그죠? 이거 갑자기 여기 있구나 그죠? 핵심이죠 핵심 그죠? 이건 핵심이죠. 그럼 이건 핵심입니다. 이건 핵심인데 공정한 세계화를 사유 이건 뭐요? 이거는 정의잖아요. 이거는 거버넌스예요. 둘이 불일치 그죠? 틀렸죠? ILO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 다른 협약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근로감독 협약 뭐요? 근로감독 협약. 예, 근로감독 협약. 이거는 뭐요? 이거는 뭐죠? 근로감독 협약.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근로감독 협약은 거버넌스.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다른 협약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건 어느 쪽에 이거는 일반 협약 얘기죠? 적용되지 않는 거. 일반 협약만 윤리합니다. 일반 협약. 둘이 불일치 틀렸다. ILO는 노사정 협의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보고 제출하도록. 자, 보고서 제출. 그죠? 보고 제출은 누구 얘기죠?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 다음에 노사정 협약. 이거는 뭐요? 노사정 협약은 여기 있습니다. 거버넌스죠? 노사정은 거버넌스입니다. 이거는 노사정은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불일치. 그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핵이죠. 핵심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고 일치 그러니까 답이죠. 타당. 요거는 이제 핵심하고 거버넌스 연결시켜 놨고 요거는 거버넌스하고 일반하고 연결시켜 놨고 요거는 거버넌스하고 핵심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팩트가 잘못됐고 답은 2번이다.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재밌죠? 컴퓨터가 잠시 원노트를 하는데 원노트가 잠시 파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적 볼까요? 빈칸. 이건 2021 7급 공채, 국가직 7급 공채. 처음 시험 된 시험인데 볼까요?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쁘게 그죠? 박스 이쁘게 되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게 참 우리한테 어렵게 만들죠. 가장 이거 그죠? 부담되죠. 민간 문화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예술 공연의 기체가 확정되었다. 쟁점이죠. 일일이 지금 재심 분석까지는 제가 일일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부분 쟁점 그죠. 보통 쟁점 앞에 나옵니다. 지금 민간 문화 교류 증진 목적으로 하는 국제예술 공연 개최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공연예술단 수석 대표는 정부 말씀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수석 대표 그죠. 정부가 아니라 공연예술단의 수석 대표이기다.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연 하면 실제는 여러분 교재로 가기 때문에 교재는 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백이 작아지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프린트물로 해서 약간 짧게 나와 있어요. 자, 수석 대표 얘기죠. 첫 번째 정부 관료 맡지 마라. 두 번째 수석 대표는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 두 번째 고전음악 지휘자 그리고 대중음악 제작자. 3번 조건 3개 나오죠. 3번 그죠. 현재 정부 관료 가운데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는 없다. 말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죠. 만약에 이런 말들을 보면 정부 관료 가운데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가 없다는데 만약에 이거는 정부 관료 가운데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럴 때가 이제 밑에 문제 봐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관료는 무조건 안 되냐. 그죠? 라는 것은 아직 여기 명시 언급은 없어요. 예술단의 수석 대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이상 공동 맞출 수 있다. 전체 세대를 아우르 네 번째죠. 전체 세대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죠? 4번 그죠?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 전체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석 대표를 맡아서 안 된다. 아울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드물게 위에 나열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모두 수석 대표를 맡는다. 위에 나열된 이거 말도 이건데 약간 문장이 깔끔하지 않죠. 그러면 전체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그렇게 드물다 이 말은 뭐예요? 위에 나열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전체 세대를 포함한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은 참 애매하죠. 그건 여러분 진술을 봐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우리는 더 맞고 더 틀리고 보니까. 누가 공연 예술단 수행표를 맡을 것인가 더불어 참가하는 예술인이 누구인가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아이돌 그룹 A, 아이돌 그룹 A 나왔네요.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아이돌 자체가. 그래서 이건 젊은 세대가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중요한 추론적 독해의 특징입니다. 추론적 독해의 특징은 어떤 이론이 나와요. 개념, 뭐 이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굳이 개념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그 수석 대표에 대한 자격 이것을 어디다 적용시키죠? 아이돌 그죠? 아이돌 그룹 A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이론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A가 예술단에 참가함으로 우리는 이 수석 대표는 어떻게 할까? 뭐 갑을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갑을 그죠? 신경 쓸 거 없는데 이 수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오죠? 뭐죠? 이 아이돌 그룹이 뭐다? 젊은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뭐였어요? 네 가지가 그죠? 수석 대표, 수석 대표. 정보 관료 안 돼. 고전 음악, 그죠? 지휘자. 그리고 대중음악. 대중음악은 이제 현대음악이죠. 제작자. 그리고 전체 세대를 아울러야 돼. 자, 이와 같은 이제 근거 제시문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근거 입장, 그죠? 이러한 근거 입장이 나옵니다. 이 근거 입장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죠? 자, 아이돌 가수, 아이돌 그룹, 자, 가수, 아이돌 그룹 되죠? A에다가 우리가 정목을 시킵니다. 이걸 갖다가 대상이 되는 입장, 대상.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석 대표는 어떠한 사람이 좋을까요? 요것을 갑을로 만들어 놓고 빈칸 이렇게 만든 거예요. 빈칸. 됐죠? 이게 근거 대상. 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게 여기서는 빈칸이잖아.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빈칸 하지 않고 이제 제시문끼리 간다고. 그러면 뭐야? 두 번째 적용 설명이 된다고. 자, 갑은 고전 음악 지휘자이며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하는데 이게 가끔 이제 그 맨 앞에 답이 보이면요, 좀 불안하죠. 답이 같아 일단 세모 그죠. 일단 봅시다. 고전음악 지휘자 나왔죠. 갑이 그죠. 전체 세대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지금 고전음악과 전체 세대 2, 4가 됐다 그죠. 제가 표시 2, 4 할게요. 그 다음에 갑이나 어른 대중음악 제작자 중 고전음악 지휘자다. 2, 3이죠. 2, 3.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갑과 어른 둘 다 정부 관료 아니면 전세. 자, 그리고는 1 전세 그죠. 정부 관료 아니다. 1. 그다음에 전세대는 4죠. 의리 대중음악 제작자가 아니라면 전세 아울릴 수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자다가 엉뚱한 소리예요. 별개 논리죠. 이건 논리 별개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논리 이탈, 논점 이탈이에요.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수석 대표 되는 자격을 얘기하라니까 조건 명제를 갖고 왔잖아. 조건 명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가정법 쓰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자격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정법을 살고 있어요. 지금 대중음악 제작자나 고전 지휘자라면 누구나 이것도 지금 전혀 지금 논점 형식 논리 이탈. 자, 이런 거 우리가 형식 논리 이탈입니다. 형식 논리 이탈이에요. 이거는 질문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신분을 묻고 있죠. 자, 여기서 1, 2, 3이 후보인데, 아이돌이 핵심인데, 아이돌은 뭐다? 전체 세대, 그러니까 전체 세대가 필수로 가야 되죠. 여기 필수죠. 여기 필수. 그죠?
이게 필수인데 왜 그래요? 아니 젊은 세대니까 아이돌이 그죠? 그 세대 아우르는 게 핵심이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탈락이에요. 왜 그렇죠? 이는 이 다를 갖출 수는 없다고 했을 때 이는 음악 두 개, 음악밖에 없잖아요, 그죠? 음악 두 개밖에 없죠. 전체 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보관료 아니다는 거죠. 정보관료 아니다. 정보관료 아닌데 음악가가 아니야. 그럼 곤란하죠. 지금 뭐야? 음악 얘기잖아. 음악적 요소가 없죠. 맞긴 맞는데 음악이 없죠. 그래서 답은 여기 가장 그죠? 가장입니다. 가장 그죠? 그냥 가장이에요. 그래서 요 3은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적 요소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죠? 이거는 전체 세대 논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요건 음악이죠. 그리고 세대죠. 그래서 둘 다 있다. 답이다. 그죠? 오케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산수 같은 거요.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 출연할 수 있는 것만 보게 고른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이론편을, 아까는 빈칸 넣기라면, 이거는 어떤, 케이스 접목시킨 건데, 자, 생산자가 어떤 자원을 투입물로 사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만든 생산 과정을 생각하자. 그럴 거 아니죠? 그래서 가치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다? 순생산 가치. 뭐 우리 상식과 일치하네요. 그죠? 아니, 순생산 가치. 우리가 뭐 순이익, 이런 말 순이익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 적어 볼까요? 자, 이런 거 자꾸 적어 봐야 돼요. 그냥. 시험 칠 땐 쓰지 않겠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빨리 쓰면 됩니다. 모든 가치. 그죠? 번 거에서 비용 빼면 되겠죠. 뭐 상식과 일치하면 쉽죠. 상식과 일치할 땐 쉬워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식과 일치한다. 두 번째, 그런데 한 단위 추가할 때, 이거 미분값이죠. 한 단위 추가할 때 한 개란 말씀입니다. 한 개. 미분값이 미분값. 그죠? 이건데, 이거 원칙인데, 그 다음에 한 개, 그죠? 한 개 순생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다? 한 단위, 그죠? 한 단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단위. 그러니까 한 개. 미분값이 미분값.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면 미분값. 한계 순생산 가치다. 경제적 편의를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 요 구분. 그래서 요 놈을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 그리고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왔죠? 자,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란 일단 뭐야, 한계 순생산 가치 자체는 뭐요? 가치에서 비용 뺀 건데,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는 그 뺀 것 중에 말이야. 한 기업이, 그죠? 그 기업이 직접 발생하는 거. 그 기업이 직접. 그러니까, 요 사적인 것은 그 기업이 직접, 그죠? 기업이 직접. 이게 사적이다, 그죠? 사적이다, 직접, 그죠? 기업이 직접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A, 그죠? A죠. A, 그죠? 그 다음에 이건 B, 그죠? B는 사회적. 그죠? 사회 순생산 가치는 한 기업 투입을 한다 해서 추가 발생할 때, 자,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 사적 한계랑 관계가 뭐죠? 비용을 뺍니다. 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뺍니다. 그 다음 편익을 더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요 사회 순생산 가치는, 자, 어떻게 하냐? A에다가 빼요. 비용을 뺍니다. 추가적으로 발생, 추가된 비용, 그죠? 추가 비용 빼고, 자, 추가 편익 더하고 이겁니다. 그죠? 됐죠?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는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에다가 비용을 빼고 편익을 더한다. 그래서 추가된 비용 빼고 추가된 편익을 더한다. 됐죠? 지금 질문 뭐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갖고 이 보기에 접목시켜서 찾아보는 거죠. A의 크기는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보세요. A가 예전에 사적. 이건 기업 자체죠. 그래서 A의 크기는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 여부 뭐. 자, 부가적인 편익은 뭐랑 연결돼요? 부가적인 편익은 밑에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한계, 사회적, 그죠? 사회적 순생산 가치가 A에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비용을 빼고 부가적인 편익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는
부가적인 편이니까 무관 맞는 진술. 그죠? 공식이죠. 니은 어떤 기업이 투입을 한 단위 추가할 때 사회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편입 비용이 없는 경우 이 기업이 야기하는 A와 B의 큰 같다. 그죠? 자, 한 단위 추가할 때 사회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편입 비용, 부가적인 비용이죠. 사회적 한계 순서는 같이 B는 A에다가 부가적인 비용 빼고 부가적인 편입 더한 값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부가적인 편입 비용 없다 그러면 요 없다 그랬으니까 뭐야? 없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부가적인 비용과 여기 없다 0이 돼 버리면은 결국 같아 버리네. 그죠? 같아 버린. 그럼 A와 B는 같아 버리죠? 같다. 그죠? 너무 쉽다. 같다. 맞는 짓. 기업 A와 기업 B가 동일한 투입을 한 달 추가했을 때 각 기업의 사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을 경우 두 기업 B의 끝이 같다. 그죠? 부가적인 비용이 같을 경우 두 기업이 글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한계 순위 가치는 사적 한계 순위 가치 A에서 비용을 빼고 편익을 더하는 건데 이 지금 두 기업이 비용 추가되는 비용 같다 그랬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같다 그랬죠. 근데 편익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죠? 근데 비용은 같지만 편익은 뭐 어떤 기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편익까지 고려해야 되죠. 편익 고려 안 했죠. 이것만 갖고 안 되죠. 편익 누락. 편익 데이터가 누락됐다. 그죠? 자, 편익은 데이터 누락됐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네. 답은 3번.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4가지를 봤는데 안 줘도 되겠죠. 일단은 그 사실적 언어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추론적 언어 논리인데 요거는 우리가 적용 분석 구조라고 그래요. 적용 분석 구조. 요것만 알면 해결 다 됩니다. 자, 이 적용 분석 구조라는 게 뭐냐면 요것만 설명 마칠게요. 공개 특강치고는 수업이 좀 길어졌죠. 어차피 공부니까 제가 상세히 했습니다. 자, 이 적용 분석 구조만 여러분이 이 적용 분석 구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적용 분석 구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자, 어떤 근거가 되는 근거 입장이 있어요. 이 근거 입장은 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상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갖고 얘를 분석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뭐 설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해석. 아니면 타당 부당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를 우리가 이거는 추론적 논리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비판적 논리 그럽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핵심은 요 두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주로 이제 예시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들은 주로 견해가 두 개 충돌하겠죠. 그죠? 둘 견해, 그죠? 둘 이상 이제 견해 또는 이론, 뭐 이렇게 논리가 등장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문제 많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견해랑 예시 같은 게 잘 나옵니다. 예시, 사례, 그죠? 이렇게 해서 접목시켜주는, 적용시켜주는 이런 식의 논리가 잘 나와요. 요 세부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빈칸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적용 설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세부적 가게 되면,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빈칸이 있죠. 평가적 빈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옹호 반박, 전제 결론이 있고, 전제 결론 같은 문제가 들어주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옹호 반박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수업은 다 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오늘 다룬 문제들은 여기 지금 추론자까지만 다뤘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다뤘는데, 평가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가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 해설 자료 보시면 제가 이제 해설을 붙인 방식인데 아주 상세하게 그죠? 단락별로 그리고 구조적 독해. 구조적 독해 중요합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가. 이게 이해 안 되면 이해 못 합니다. 이게 이해되면 쉬워요. 지금은 제일 짧아서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죠. 예,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논리가 추론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추론이 해결이 되고 요 이제 그 진달래색으로 된 요 부분이 이제 그 근거 입장은 수석 대표 자격이고 대상 입장은 아이돌 그룹 A다. 그죠? 그래서 수석 대표 자격을 요구하는 조건을 아이돌 그룹 참가하는 상황에 적은 수석 대표 출연 능력을 묻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야 전체 세대 아우르는 그리고 음악 나오죠. 그것이 답을 나오는 거죠. 아까 뭐 공식 같은 거는 너무 쉬웠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경찰대 언어 논리는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4월 달에 그 입시형 발표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실제 경찰대학교 신입한 문제에서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뿐더러 피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골고루 다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잘 준비하셔서 경찰대 첫 해가 항상 제일 시험 쉽잖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잘 준비하셔서 올해는 꼭 여러분이 경찰대 그죠? 합격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개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